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또다시 상승을 해서 다우가 7거래일을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8거래일을 상승하면서 2021년도 11월 이후로 가장 긴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에서는 강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고요.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대상승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미국이 그동안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긴축,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단 종결 가능성으로 시장이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올랐었는데 오늘 하락해서 10년물이 하락해서 10년물이 4.56%, 그 다음에 30년물이 4.73%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지표 이 정도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요, 금융 환경이 상당히 긴축됐다며 이것은 이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안 했어도 긴축은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는 지표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원론적 발언에 해당되죠. 어떠한 경우도 지표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경로에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로존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2.9가 나와서 미국도 이번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3%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미국에서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죠. 특히 유가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난번에 급등했는데도 반영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급등했는데도 반영한 게 그 정도라면 지금은 다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한번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표가 발표된 게 있는데요. 9월 무역 적자가요 615억 달러로 나오네요. 전월보다 약 4.9%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더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90%가 벌써 넘습니다. 벌써 90%가 넘습니다. 90.2%가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8%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네요. 내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때까지 프로테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왔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프로테지로 나왔는데요. 이게 76.7% 나오네요. 내년 6월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금리 인상을 해도 한 번 있을까 말까고 금리 종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76.7%가 나오는데요. 건들락이라는 채권왕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가 2.5%로 떨어질 거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5% 떨어질 거다. 이유는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모건 스탠리, JP모건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JP모건에서도 제이미 다먼도 내년도 침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결국 둘 다 하나는 국채금리 오를 거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한쪽은 금리 인하가 2.5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두 개 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모건스탠리 오늘은 블랙록에서도 지금 약세장의 흐름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은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공매도 금지란 상황이라 조금 시장이 다른 모습이 있긴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이 0.9% 상승했고요. 다우가 0.17% 상승을 했네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양봉으로 지금 약 7거래일 나왔죠. 7거래 양봉이 나왔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일선 돌파 후 60일선 지지력 확인, 다시 위로 고점을 높이는 뭐 이런 흐름이 있네요. 이런 흐름이 있는 다우의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8거래일 상승을 했죠. 양봉은 7개인데요. 요 음봉일 때 상승으로 끝났죠. 왜냐면 전날 많이 빠졌다가 올렸죠. 그래서 지금 90일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9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본다면 90일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도 봐둬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저께 잠깐 올랐었죠. 여기 4.67까지. 근데 오늘 다시 내렸죠. 4.57.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죠.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국제유가가 4%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4%를 하락하네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3달러 45센트 하락한 77불 37센트에 끝나는데요. 80불에 깨졌네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게 되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다라는 그 우려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유가가 갑자기 훅 뛰었지만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시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 많이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면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유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10월에는 다시 완전 저점으로 다 떨어졌다가 11월은 더 많이 내려와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진짜 대박 하락할 수 있겠다. 뭐 그런 해석도 되네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정말 꺼지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유가의 하락은 시장에는 호재죠. 악재는 절대 아니죠. 유가 하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유가는 아주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200일선과 120일선이 뭉쳤어요. 그러면 상당한 지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쉽게 깨버렸네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는 차트의 모습이 좀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요렇게는 못 간다 얘기했죠. 요렇게 못 간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쪽을 뚫을 거다.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어저께 했었는데 바로 그 영향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 한 번 더 내려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리면 한 72불까지는 내릴 소지가 좀 있네요.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공매도 1일 천하. 이게 그 공매도 주일날, 일요일날 공매도 금지를 하고 월요일날 거의 130포인트 올랐다가 어저께 80포인트 뺐다가 마지막에 58포인트인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2,500포인트를 가고요. 하루 만에 2,500포인트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매도가 1일 천하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공매도는 단 하루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상당한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공매도 때문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나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어저께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바꿨어요. 어저께 한 2천억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꿨는데요. 이 매수가 그 삼성전자를 막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기관이 많이 팔았죠. 기관이 팔아서 밀었죠. 그래서 기관의 행보를 한번 더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클가 나오는 황당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야 되겠죠. 요번 공매도를 하면서 그 시장 조성을 위한 공매도는 중지를 안 했죠. 근데 개인들이 요것도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1일천원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